안녕하세요. 브라질 이민 환상을 확실하게 깨워주는 남자 손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정한 주제는 브라질과 한국 또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였는지 그 차이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살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브라질에서 이민이 이제 37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서 이곳에서 성장하며 지금 계속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살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린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앞이 어떻게 될지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확실히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곳에 살면서 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당당한 브라질 국적을 가지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눈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대한민국만 무조건 잘 됐고 잘 사는 나라고 브라질은 못 사는 나라고 안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서 어떠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눈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다른 면에서는 무조건 좋으니 무조건 합시다 라고 하는 거의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사업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투자와 시간을 지나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50% 됩니다 라는 거와 어떤 거는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브라질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실패를 봤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브라질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 분이 있고요. 유학을 오고 싶으신다는 분도 많고 또 이래저래 브라질에서 이민 오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특히 브라질에 계신 분들은 아니 여기 지금 왜 온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무조건 브라질 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최소한의 이민 실패를 줄이자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경험을 살려서 실생활, 그러니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싫으면 떠나라. 또 일부는 이곳에서 성공하신 분은 야 여기 좋은데 왜 나쁜 소리만 하느냐 라고 오히려 저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또 추움이 있으면 따뜻함이 있는 것과 같이 양면을 다 보고 봐야 되는데 꼭 첫사랑에 빠져서 세상에 뭐든지 핑크빛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민이라는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 것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콩깍지가 벗겨져서 제 동영상을 보고 맞다 지금 현재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때라도 깨닫고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더 준비를 하시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도움이 되도록 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앞에 담장에 초등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쫙 깔아놓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에 초등학생이 개학을 하며 초등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와서 이렇게 놓은 곳을 사진을 어느 분이 예쁘다고 찍어서 올리셨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리신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깨달은 게 그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인 성장과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다른 설명을 하면요. 30여 년 전 미국에서 사신 분이 대한민국으로 놀러 가시게 되면은 한국에 가서는 조심해라. 소지품 함부로 아무데나 두지 말고 이렇게 날치기 당할 수 있으니 주머니를 잘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해서 그냥 믿고 어떤 제품 샘플도 그냥 보내주고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주세요 라고 하는 등 신용이 있던 사회라는 것을 어느 패치니 페이스북 친구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서 이분이 한국을 들어가 보니까 커피점에 가서 커피 주문하면서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안 없어지더라. 잠깐 입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더라. 반대로 미국은 이제 잠깐만 한눈 팔면 소지품이 없어진다 라는 글을 올리신 겁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게요. 브라질에서는 지금도 당연히 소지품 조심해야 되고요. 주머니에 있는 것,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놓고 화장실, 그게 아니라 고개만 살짝 돌려도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브라질은 똑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게 넓어지고 또 다른 이유는 있겠죠. 뭐 CCTV가 많이 설치가 됐다라든가 뭐 법이 더 까다롭다든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브라질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뭐가 없어진다는 것이 많이 줄어들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초등학교의 앞에 그렇게 킥보드를 놨다는 것은 그분이 올리신 이유는 아이들이 예쁘게 킥보드를 정리를 해놨다 이런 것을 보셨겠지만 제 눈에는 아니 킥보드를 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간다? 부모 없이? 위험한데?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앞에 킥보드를 쭉 놨어? 저거 없어지지 않을까? 여기는 갔다 오면 뭐 1시간 이내 다 없어질걸?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럼 뭐 브라질은 딱 도둑만 있고 뭐 하나? 뭐 그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또 다른 것은 그렇게 법과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많이 이런 게 범죄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설명드린 거를 미국, 브라질, 한국과 공통점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건 경제 규모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요즘에 뭐 1인당 GDP가 뭐 4만 불 넘는다. 근데 어느 분은 야 내가 1년에 뭐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지금 만 불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10불짜리라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10불짜리라도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다 도둑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은 지금 한 달에 뭐 월급이 200불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어떠한 요만한 자산이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굶는 사람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굶는다라든가 아프면은 부모로서 또 형제로서 아니면 본인으로서 참을 수 없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한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많고 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범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에서 그렇게 잘 살고 뭐 질서가 다 잘 돼 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면은 야 강남만 보면 멋있지만은 야 종로 뭐 뒷골목 가봐 아니면 저 산동네 가봐 그러면 뭐 어두운 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반대로 여기는 전부 대다수가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일부 구군이 한국의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건물과 정리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극렬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브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다시 뭐 안 좋다라고 설명드린 것보다 어느 나라를 봤을 때 그 기준을 봤을 때 국민 소득과 또 하나는 그들의 이제 법과 질서가 얼마만큼 잘 지켜지냐라는 것이죠. 이 난민뿐만 아니라 뭐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배가 고파서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뭐 청렴결백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좀 헛된 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30년 전과 비교해서 극렬하게 급격히 성장한 반면 이 중남미에서도 원래는 뭐 넘치는 게 자원이 많았으니까 잘 먹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오래된 불경기와 몇 번 꺾인 이런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자 보면요. 그냥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고 이 브라질에 와서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극렬하게 어느 분 너무 못 사는 곳이고 너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고 또 아니면 어느 분은 그곳에 대한민국에 사는 삶이 너무 각박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자유가 너무 많은 나라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라고 호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적인 이제 브라질과 이제 대한민국의 삶을 약간 비교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각박하고 빨리 돌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디서 생명의 위협이나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은 극격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더
더군다나 법과 질서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어서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너무 밝은 나라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